안녕하세요.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 사관학교 전문반 박한일 선생입니다. 일단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당부의 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내용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식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뭐 개념이라든지 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전달하는 게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공부하는 동안에 그 문제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내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어떤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제가 그 문제를 통해 갖고 공부하는 방법적인 면을 또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통해 갖고 지금 이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남은 기간에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은 좀 이렇게 접근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전달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항상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바라보면 내가 좀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본인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내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잘 될 거야. 내 시험 잘 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는 것도 잘 되고 또 힘들 때 또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고, 일단 진행하는 방식은 일단 가장 최근 시험부터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 건데, 제가 뭐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운 문제들 순서로 해갖고 문제를 뭐 풀어 나갈 거예요. 풀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지금 그 시험 범위가 올해부터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원, 수학2가 이제 공통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으로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할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은 뭐 확률 통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 수학2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 과목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그 과목 간에 이제 그 난이도를 맞춰야 되니까 좀 가능하면 좀 공통 범위 내에서 좀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보다는 이제 수투 쪽이 좀 어려운 문제 내기가 좀 수월하니까 수투에서 이제 미적분 쪽에서 아마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풀 때 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럼 그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나 이거 풀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내 이 문제 정말 잘 풀어. 그러니까 풀 줄 알아 하고 정말 잘 풀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축구 할 줄 알거든요. 할 줄 알지만은 뭐 손흥민 선수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하고 할 줄 아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나 이거 풀 줄 알아, 이거랑 나 이거 정말 잘 풀어,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좀 이 문제는 좀 평이하다. 비교적 좀 쉬운 문제다. 라는 문제는 내가 정말 잘 풀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지? 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내가 제일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한 게 뭔지,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좀 그런 점검을 하는 습관을 좀 기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대하는 그런 좀 자세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잘 알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나머지는 다 뭐냐? 수열. 수를 나열하는 거야. 그 나열하는 것만 좀 잘 하면 돼. 근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등차 수열 알아요. 잘 알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등차 수열은 이런 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차가 일정한 수열. 3에서 1 빼면 2, 5에서 3 빼면 2, 7에서 5 빼면 2. 이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통된 차이를 공차라고 하고 보통 D라고 쓰지. 우리가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보통 쓰고,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면 세 번째 항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에다 공차를 다시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핵심은 뭐냐면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해요? n-1개를 더하지? 자, 제가 지금 또 질문을 할 건데 빠르게 대답해야 돼요. 이번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질문을 딱 던지면 동시에 딱 대답해야 돼. 자,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을 구할 때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n-1개 더하면 돼요. 질문. k번째 항에다는 몇 개 더하면 될까? 몇 개?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몇 개예요? 어떻게? 몇 개예요? 자, 봐. 워밍업.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해요? 9개. 만약 4번째 항이 있었다면 거기다 몇 개 더해요? 3개? 10번째 항을 구하는데 만약 4번째 항 알고 있어. 공차 몇 개 더하면 될까? 6개. 공차를 하나 더 할 때마다 한 칸씩 뒤로 가는 거야. 4번째 항에다 하나 더 하면 5번째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하면 6번째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하면 7번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를 더하면은 10번째 항이 된다고. 눈치가 얘랑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얘 뭐겠어? n 빼기 k 이거지.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되면 딱 맞는단 말이야. 100번째 항이 있어요. 100번째 항에다가 50개 더 있어, 공차. 그럼 몇 번째 항이에요? 150. 아니, 하나 더 할 때마다 그 다음이 된다니까. 50개 더하면 50번 뒤로 가는 거지. 100번째 항이 있어. 공차 10개 더 있어. 몇 번째 항이 돼요? 110번째 항. 맞아요? 자, 10번째 항이 있어. 거기다 공차를 1개 더해. 그럼 걔가 11번째 항이 된다고. 10번째 항이 있어요. 공차를 2개 더해. 그럼 2칸 뒤로 가잖아. 걔가 12번째 항이 된다고. 100번째 항이 있어요. 100번째 항에다 공차를 100개 더해. 공차를 100개 더하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200번째 항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초항 플러스 n-1가 하나만 그냥 문자로 외워.
그럼 응용력이 없어. 왜 첫 번장에다 n-1개를 더하냐면 그래야지 n번장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 k번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n-k개를 더하면 돼. 굳이 첫 번장을 안 구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리고 얘는 모양을 좀 관찰해 보세요. 모양을 관찰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얘는 dn 플러스 얼마 이렇게 생겼다고. 맞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모양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고 요 n 앞에 곱해져 있는 애가 공차야. 모양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13579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 무조건 2n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야. 공차가 2니까. 그리고 뒤에 세모는 어떻게 찾느냐? 첫 번장이 1이잖아요. 그럼 n에다 1을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1이 나오지. 응? 예를 들어 5, 9, 13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한다니까 공차가 얼마예요? 4. 걔는 무조건 4n 이렇게 출발한다고. 첫 번장이 5죠. 1을 대입해서 5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가 뭐예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겠어요? 자,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곱해진 애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그 n 앞에 곱해진 애가 공차가 된다. 1차 함수야, 1차 함수. 등차 수열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보세요. 자, 등차 수열 합을 구하여라. 그럼 지금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 문제를 내가 13579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요? 개수 5로 나누죠.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고.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지금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그럼 얘는 5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요 5는 뭐냐면 평균. 근데 저는 얘를 중앙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중앙값이라고 부를 거고 요 5는 5개, 항수. 얘를 항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저는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항수 곱하기 중앙값. 다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항수 곱하기 중앙값. 항수는 개수 세면 되는 거고 중앙값은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첫 번장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두 번장에다 끝에서 두 번장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Sn, n번짝을 삽을 구해라. 그럼 얘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인데 항수 n개고 중앙값 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첫 번장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요. 만약 문제에서 항수 곱하기 중앙값 두 번장하고 끝에서 두 번장을 알려줬어. 그럼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2개, 뒤에 2개를 더해서 나누기 4를 해도 돼. 앞에 10개, 뒤에 10개를 더해서 나누기 20을 해도 돼. 그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AN이 초항 플러스 n-1t 그래갖고 2a1 플러스 n-t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게 훨씬 유리해,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얘 모양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개해봐요. 그러면은 dn 여기 n이 더 있어. 2분의. 그래서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d n 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어쩌고 n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은 모양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자,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 n 앞에 뭐가 n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2분의 d.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을 주잖아? 그럼 일반항을 한 번에 딱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주잖아요? 합구하는 공식을 한 번에 딱 구할 수 있어. 해볼까요? 보세요. AN이 4n 플러스 3이야. SN을 구해라. 지금 D가 4죠. 그럼 2분의 D는 얼마예요? 2. 얘는 무조건 2n제곱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7. 첫 번째 항까지 합.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을 대입해서 7이 나와야 돼. 그럼 뒤가 얼마 있어야 돼요? 5가 있어야지. 이렇게. 한 번에 딱 가야 돼, 한 번에. 다시 해볼게요. AN이 만약 6n-1 이렇게 생겼어. SN을 구해야 되는 거야. SN을 구해라. 그럼 2분의 D가 3이죠? 3n제곱.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5. 이거 5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얼마야? 플러스 2n.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연습이 돼야지. SN이 주어져 있어.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AN은 이게 2분의 D니까 D가 얼마예요? 6. 6n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이 1이죠. 1이 나와야 돼요. 뒤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끝이야. 그게 다야, 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아주 잘 다룰 수 있게 연습이 돼야,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냐? 나열이야, 나머지는 다. 딴 거 없어. 나열하면 끝이야, 그냥. 자. 우리가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본 적 없나? 2차 함수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a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근데 이 2차 함수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 40번째. 40개가 있어, 40개가. 근데 얘가 길이가 1이고 얘는 3이야. 자, 첫 번째가 1이고 제일 마지막이 3이야. 근데 이게 40개가 있어. 일정한 간격으로. 이 40개를 다 더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길이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 그랬더니 ax제곱이 없어져. 그리고 b-dx 플러스 c-2 이런 식이 나와. 1차식이죠. 1차식이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n에 대한 1차식.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잖아요. 이게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라. 아,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구나. 항수 40개. 중앙값 첫 번째 항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이렇게 푼다고. 이런 문제를. 네? 근데 이거를 딱 보고서 1차식을 40개를 더하래. 근데 1차식을 보면서도 등차수열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럼 이제 힘든 거지. 근데 그 생각만 딱 들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갖고 더하래?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1차 함수,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그럼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거네?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은 항수 40개야. 40개. 중앙값 첫 번째 항에다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응? 자, 우리는 문제로 가서 보세요. 이제 SN, n번째 항까지 합. 이게 SN이잖아요. SN이 주어져 있어.
지금 SN이 n제곱 플러스 cn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딱 보자마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뭐예요? 등차수열이야. 보이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등차수열의 합이네? 그럼 AN은 그렇죠. 2n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일단 무조건. 얘가 첫 번째 항이 뭐예요? 1 플러스 c지. 잘못 썼어요? 1 플러스 c죠? 그럼 1을 대입해서 1 플러스 c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되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AN이 등차 수열인 거야. 내가 첫 번째 항부터 몇 개 좀 써볼게요. A1 첫 번째 1 대입하니까 뭐예요? C 플러스 1. A2 2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C 플러스 3. 공차가 2니까 2씩 더해가면 된다고. 세 번째 항은 C 플러스 5. 네 번째 항은 C 플러스 7. 다섯 번째 항은 C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항은 C 플러스 11. 일곱 번째 항은 C 플러스 13.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 맞죠? 그럼 여기까지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그 구하는 공식과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고 필요할 때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처음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의 합 아니야?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일단 내가 몇 개 나열해봐. 수열은 나열이 되니까 나열. 그래서 일단 몇 개를 나열해. 그래 놓고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요. 얘네들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3의 배수가 아닌 것부터 나열해서 얻은 수는 BN이래. 그러니까 이 중에 3의 배수는 빼라 이거야. 이 중에 3의 배수는 빼고 그 나머지로 수열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B20이 199가 되도록 하는 C를 찾아라. 20번째 항이 199가 되는 C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C가 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요. C에다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좀 관찰을 하려면 예를 들면 C가 1이라고 해봐. 싫으면 다른 숫자 마음에 드는 거 부르세요. 1000? 너무 크면 좀 그렇잖아. 일단 1로 한번 해볼게요. C를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 얼마야? 2, 4, 6, 8, 10, 12, 14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누구 안 되냐면은 얘 안 돼. 얘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B4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C가 1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본 거야. 문제를 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관찰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C가 2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C를 2라고 하면 어떻게 돼? C가 2라고 하면은 여기가 3, 5, 7, 9, 11, 13, 1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중에 3의 배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런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럼 봐봐. 이 식을 더해가니까 2 더하고 그 다음 다시 4 더하고 그 다음 6 더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6이 3의 배수잖아. 6이 3의 배수니까 얘가 3칸 건너뛰잖아.
얘가 3의 배수였어. 그럼 3칸 건너뛰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다시 3칸 뒤로 가자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왜? 6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3의 배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얘가 3의 배수였잖아요. 하나, 둘, 셋. 3의 배수 나오고 다시 하나, 둘, 셋.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뭔지 알겠죠?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식을 더해가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3의 배수는 6을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첫 번째 누군가 나왔다. 그럼 거기서부터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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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이렇게가 3의 배수라고. 걔네들 쫙 지우면 되는 거야. 얘가 3의 배수일지, 얘가 3의 배수일지, 얘가 3의 배수일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셋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야. 셋 중에 하나는. 왜? 3칸 건너면 걔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처음에 1 넣어봤더니 얘가 3의 배수고 2 넣어보니까 얘가 3의 배수고 3 넣으면 얘가 두 번째가 3의 배수잖아. 그 4 넣으면 다시 얘가 3의 배수고 5 넣으면 다시 얘가 3의 배수고 6 넣으면 얘가 3의 배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야?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갖고 생각하는 게 좋아. 거기 3의 배수가 한 개씩 반드시 있어. 그쵸? 자, 얘가 3칸씩 건너가면은 어쨌든 3의 배수가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일단 3개씩 묶으면 여기에 3의 배수 1개 있고 여기도 1개 있고 여기도 1개 있을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돼. 이제 지금 3개씩 이렇게 묶어서 갔어. 근데 요 3개 중에서 1개는 3의 배수라고. 걔 빼. 그럼 2개 남죠. 그 다음 3개 중에서 1개는 3의 배수라고. 걔도 빼. 2개 남죠. 요 3개 중에서 1개는 3의 배수라고. 걔 빼. 그럼 또 2개 있지. 그래서 우리가 20번째를 찾아야 돼. 그럼 몇 세트가 진행돼야 돼? 10세트가 진행돼야 되지. 그쵸? 제가 10세트가 진행이 되면은 10번째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 A30, A29, A28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면은 20개가 딱 등장을 하거든. 맞나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얘가 3의 배수였다. 얘가 3의 배수였다면은 이렇게 지우겠지. 내가 이렇게 지우겠지. 그러면 결국 얘가 몇 번장이 되는 거야? 20번장이 될 거고 얘가 19번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더하면 20개니까 10개 빠지고. 맞나요? 맞지? 그러면 B20이 A30이라면 A30은 아까 AN 구해놨잖아요. 여기다 30 대입하면 얼마예요? 59 더하기 C 이렇게 되나요? 근데 걔가 얼마여야 된다고? 199? 자, 그럼 C가 얼마예요? 140. 이런 경우는 C가 140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 얘가 3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 자, 두 번째가 만약 3의 배수라면 두 번째가 3의 배수라면 우리는 두 번째를 뺐을 거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빠졌을 거라고. 얘네들이 빠졌을 거라고. 끝에서 이렇게 2개가 남았지. 그럼 얘가 20번째고 얘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19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20번째는 얘랑 똑같죠. 그래서 140이 나온다고. 자, 얘가 3의 배수라면 얘가 3의 배수였다면 얘네들이 빠진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그럼 누가 20번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20번장이 되는 거고 그때는
얘가 19번장이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A29는 저 일반항 n에다 29를 대입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야? 57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가 199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C는 얼마예요? 얼마? 142.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할만하지, 이런 거는. 그쵸? 봐봐.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뭐 딱 보자마자 잘 풀었어. 그럼 됐고, 훌륭한 거고. 만약 그렇지 않았어. 그럼 지금 이제 문제를 풀었어. 자, 풀고 나서 내가 다시 복습을 할 거잖아요. 복습할 때 뭐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이네? 이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잘 보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은 일반항을 나 1초면 구해. 1초면 10초 걸리는 게 아니라 1초 걸려야 돼. 1초.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일반항을 딱 구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아까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요 n 앞에 곱해진 애가 d고 요 n제곱 앞에 곱해진 애가 2분의 d예요.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이걸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냐? 수열은 나열이야. 나열. 딴 거 없어. 일단 내가 얘가 어떤 걸 묻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열해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몇 개 좀 나열을 해. 해놓고 나서 C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가정해. 모르니까 한 1이라고 한번 해볼래. 그래서 1이라고 하고 몇 개를 나열해서 보니까 이게 3칸씩 건너뛰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구나. C에다 다른 숫자 또 넣어서 또 나열해봐. 그래도 역시 3칸씩 건너뛰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요. 물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6이 3의 배수구나. 그러니까 얘가 6을 더하면은 3의 배수가 무조건 나오는 거구나. 첫 번째 얘가 3의 배수였어. 그럼 3칸 더 건너면 3의 배수니까. 두 번째가 3의 배수였어. 3칸 건너가면 왜 6을 더하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3의 배수면 6을 더한 얘가 3의 배수라고. 3칸 건넜던 건너뛴. 그러니까 이게 3개씩을 한 쌍으로 생각하면, 내가 3개씩을 한 쌍으로 생각하면은 이 중에 2개는 비행이 되는 거고 하나는 지우는 거고, 하나 지우고 2개 비행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0번째를 찾으려면은 10세트가 있어야 된다. 10세트. 10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10세트 중에 만약 첫 번째가 3의 배수여서 지워졌다면 얘가 20번장이구나. 두 번째가 3의 배수여서 지워졌다면 역시 얘가 3의 배수구나. 20번장이구나. 세 번장이 지워졌다면 얘가 20번장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AN 구하는 일반항 구해놨기 때문에 얘들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연습을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면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항수 곱하기 중앙값. 그 다음에 걔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 n 앞에 곱해진 애가 공차예요.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핵심. 100번장에다가 공차 2개 더하면 102번장. 100번장에다 공차 50개 더하면 150번장.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연습한 거는 정말 연습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은 아직 시험 보려면 아직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푸는 건 괜찮아.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건 괜찮은데 우리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풀어야 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소 문제 풀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일단 좀 평이한 문제야. 어지간히 풀어. 그러면은 그냥 어지간히 풀어가 아니라 이 문제 나 진짜 잘 풀어. 이거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게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 봤을 때 어려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또는 해설을 봤어. 또는 설명을 들었어. 그런 문제는 다음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됐어. 지금 풀라고 하면 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연습했지? 그거를 점검해야 돼. 그때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등차수의 일반항, 합구하는 공식,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열에서 나열하는 거, 이런 거 연습했잖아. 그 연습한 거를 점검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몇 달 하잖아. 그러면은 거의 그 몇 달 동안에 할 거 다 해. 그렇게 막 무궁무진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실제로 사관학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우리가 정말 100점 맞는 학생들이 어떻게 100점을 맞냐면 이렇게 100점을 맞아요. 100점 맞는 학생들은 일단 평이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연습해서 딱 보면 눈에 딱딱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 다 풀었어, 그런 문제를. 2문제 남았어, 2문제. 어려운 거 2개 남았어.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40분 남았어. 이러면 가능한 거야. 이러면. 왜? 내가 10분에는 못 풀어도 20분에는 풀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시간만 충분히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왜.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모자라.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100점 맞는 학생들은 한 2-3문제를 남겨놨을 때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거기다 부어갖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면은 실마리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3차 함수에서 아는 거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면은 3차 함수 이런 거 알고 저런 거 알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로 푸는 거야. 그래서 푸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좀, 첫 시간이고 해갖고, 조금 제 느낌, 뭔가 조금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좀 설명하고 싶은 거를 약간 100% 전달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근데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확실히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미리 문제를 좀 충분히 좀 보고 좀 생각을 하고 왔으면은 훨씬 설명할 때 잘 받아들일 텐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 갖고 좀 아쉬운 면이 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근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제 수업에서 핵심은 이걸 어떻게 연습할 거냐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연습해 갖고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항상 이런 거예요. 상황이 닥치잖아. 그럼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2점만 보잖아. 2점만 보면은 2점 사이의 기울기와 2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접선? 미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미분이 생각이 나야 돼. 등차 수열, 일반항, 합구하는 공식 딱 보면 생각이 나야 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서 그 상황이 되면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는 사실 미분이에요. 미분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가 대표야, 대표.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은 부등식 영역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는
딱 문제를 보고서 야, 그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주잖아? 그럼 너무 쉬워. 근데 그 문제를 보고도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또 어려워. 그거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더하거나 곱한 걸 하나를 가르쳐줘. 그리고 더하거나 곱한 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건지 안 이용하는 건지 1, 2초면 판정이 돼.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가 그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막 한참 고생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 최소란 단어만 듣잖아요. 그 산술기하 평균 생각나게 연습을 했어. 그래서 미분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여간 최대 최소란 본 거 보잖아요. 지금도 산술기하 평균이 먼저 생각나. 근데 생각나면은 맞아. 그럼 풀면 되는 거고 아니야. 그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은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일단 무조건 생각이 나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칭축. 그러니까 2차 함수면 무조건 대칭축이 생각나야 돼. 생각났어. 근데 그걸 안 풀어. 그럴지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런 게 답답하잖아요. 모르겠어. 해설을 봐. 했더니 뭐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내냐는 거야. 그런 문제 많지 않아요? 해설을 보면 맞긴 맞아. 근데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내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자연스럽게 안 나.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는 거 원래.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그 생각을 해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연습에 의해서 되는 거야. 연습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생각이 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쌓여갖고 나중에 뭘 봐도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죠. 진짜로.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문제집을 풀어. 그러면 학교에서 푸는 문제집 있잖아요. 보충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집 풀어. 나는 좀 잘하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진도가 빠르단 말이야. 보통 미리 풀지. 학교에 가잖아? 내 옆에 앉은 애가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막혔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딱 보니까 어제 풀었던 문제야. 내가 어제 풀었던 문제야. 나도 어제 못 풀었어. 근데 나는 연습을 충분히 했지. 그럼 이제 걔한테 그러지. 처음 보는 것처럼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고민하는 척을 하고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그 문제를 풀죠. 그럼 내 친구는 쟤 역시 사실은 어제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푸는 거야.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났을 때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그거 못 푼다고 안 돼 이러지 말고 대신에 그 연습을 잘해갖고 풀 수 있게 만들면 된다니까. 그럼 분명 비슷한 아이디어가 다시 사용이 된다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또 나온 문제도 되게 많아. 근데 나왔어도 그게 그건지를 못 알아봐. 왜? 연습을 너무 대충 해갖고. 그럼 안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아마 문제 푸는 거는 점점 아마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 할 말도 많고 그래갖고 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많이 풀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일단 지금 프린트에서 지금 시험 범위가 바뀌어갖고 우리가 각자 자기에 맞는 범위 있잖아요. 우리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미적분,
문과 학생들은 확률 통계.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문제만 푸시면 돼요. 시험 범위 넘어가는 건 안 해도 되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